안녕하세요. 시니어 알림마당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울 만큼 무릎이 뻣뻣하거나 평소처럼 걸었을 뿐인데 무릎이나 발목이 욱신거리고 소파에 앉아 있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런 통증,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관절 통증은 습관과 식단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이 편안해질 수도, 더 아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같은 나이인데도 고관절 수술 없이 건강히 걷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60대 초반인데도 이미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알림마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관절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고 반대로 관절을 망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 하나면 어떤 음식을 더 자주 먹고 어떤 음식은 줄여야 할지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식단 하나만 바꿔도 무릎이 훨씬 덜 아프고 오래 걷기에도 훨씬 수월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오늘부로 바꿔보실 준비 되셨나요? 관절 건강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걷고 앉고 일어섭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작들이 어느 순간부터 버거운 일이 되어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마트 장 보러 다녀오는 것도 별일 아니었는데 요즘은 2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는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스스로 하셨을 수도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관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무릎, 어깨, 손목, 고관절, 척추까지 우리가 서고 걷고 물건을 들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의 관절은 쉼없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던 윤활액도 줄어들며 관절은 점점 더 뻣뻣하고 아픈 상태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관절 건강이 떨어지면 활동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활동이 줄면 체력도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우울감, 고립감, 건강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신체 불편감, 특히 관절 통증이라고 나옵니다. 관절이 건강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 시장도 가고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절 건강은 병원 약이나 수술 말고도 일상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관절의 상태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매일 정성껏 끓인 생선국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드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지만 어떤 분은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과 고지방 튀김을 자주 드시고 자꾸만 무릎이 시큰거리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결국 관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관절이 좋아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절에 좋은 음식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죠. 그런 관절을 지켜주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혹시 오메가3 하면 눈 건강에 좋은 것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히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한가? 관절 통증의 대부분은 염증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든 이유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주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 음식.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오메가3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1.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참치, 연어 같은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생선들은 지방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지방이 바로 좋은 지방, 즉 오메가3입니다. 주 2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생선찌개,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토막에 함유된 오메가3는 건강 보조제 하나 못지않은 양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2. 들기름화 마시오. 기름도 중요합니다. 평소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활용하면 오메가3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 나물무침이나 밥 비빔용으로 딱 좋습니다. 단,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이니 조리용보다는 마무리간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견과류도 오메가3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만으로도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고 비타민이도 같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시니어 분들 중에는 생선 비린내가 나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땐 레몬즙이나 생강을 넣고 조리하면 비린내도 잡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상온 보관보다는 냉장 보관이 좋고 개봉 후에는 23개월 내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패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연어 스테이크, 저녁에는 들기름 넣은 나물 비빔밥. 이 정도만 실천해도 관절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오메가3는 관절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강력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오메가3 외에도 관절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식품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향신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함께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와 향신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산화물질, 즉 몸속 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해 물질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채소와 향신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 매우 강력한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채소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무릎이나 어깨 관절을 닳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브로콜리는 데쳐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부드럽게 끓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만 익히는 것이 영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C,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관절 내 출혈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영양소입니다. 시금치는 나물 반찬으로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국이나 순두부찌개에 넣어서 부드럽게 끓여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습니다. 케일도 매우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케일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은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나물로 무쳐서 먹으면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향신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황입니다. 강황은 우리가 흔히 카레의 노란 빛깔을 내는 재료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절 건강에 매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재료입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8주간 섭취하게 한 연구 결과에서는 통증과 붓기,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강황은 무리해서 보충제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카레를 직접 만들어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소량을 섞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를 살짝 넣어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강황우유는 몸속 열을 높이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소개해 드립니다. 생강은 관절이 찬 기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손발이 차고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은 생강차를 마시거나 조림 요리에 생강을 함께 넣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생강은 그냥 먹기 어렵다면 얇게 썰어서 조림이나 찜, 요리에 넣거나 강판에 갈아 간장 양념에 섞어 나물 무침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한결 가볍고 관절도 덜 아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평범한 채소와 향신료 속에도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 먹고 말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치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식탁을 관리해 보세요.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콜라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장기뿐 아니라 관절을 구성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골의 주요 성분입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쿠션처럼 연골이 자리 잡고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골이 닳거나 얇아지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마찰이 생기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차 감소하면 연골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콜라겐을 음식으로 보충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가장 먼저 계란을 들 수 있습니다.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 모두 고르게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노른자에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삶아서 먹어도 좋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닭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닭다리나 닭발 부위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천연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어 관절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닭발은 뜨거운 물에 데쳐 기름기를 제거하고 간장 양념으로 조리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단, 너무 짜게 양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닭날개나 도가니탕 같은 요리도 콜라겐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지만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고 가능한 한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골 국물이나 도가니탕은 뼈에서 우러난 콜라겐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여기에 대파와 마늘을 듬뿍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몸에도 따뜻한 기운이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콩류 역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검은 콩, 서리태, 병아리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지니고 있어 관절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콩을 밥에 섞어 지어 드시거나 두유로 마시거나 콩조림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콩을 부드럽게 조리해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하니 오래 불려서 잘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지만 특히 연골과 피부에 많이 들어있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 생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음식으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 껍질, 닭발, 돼지 껍데기 같은 부위에 천연 콜라겐이 풍부하며 조리 시 함께 끓여 국물로 먹는 것이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콜라겐을 섭취할 때 비타민 C도 같이 챙겨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콜라겐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잘 쓰이려면 비타민 C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다음 귤이나 오렌지, 키위, 피망처럼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23끼에 나눠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단백질 반찬이 꼭 포함되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과 콜라겐은 관절의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튼튼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몇 달, 몇 년 꾸준히 챙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무릎이 잘 구부러지고 걷는 게 편한 사람,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시큰한 사람. 그 차이는 바로 식단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매일 조금씩 단백질과 콜라겐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몸을 아끼는 실천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일입니다.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식품들을 모르고 계속 먹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간식이나 반찬, 간편식 중에는 관절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단 것을 좋아해서 매일 커피 믹스를 여러 잔 마시거나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관절의 통증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처음엔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픈 분들은 식사 외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당분을 반드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에는 다량의 당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산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뼈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절의 뼈를 약하게 만들고 연골이 쉽게 손상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 대신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습관은 관절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냉동튀김, 인스턴트, 라면 같은 음식들은 제조 과정에서 방부제와 인공색소, 나트륨이 다량으로 첨가됩니다. 특히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혈관과 관절 조직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이는 관절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드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트랜스 지방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튀김류 음식도 관절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기름에 오래 튀긴 음식은 산화된 지방이 관절 내 염증을 자극하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튀김류는 대부분 재사용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 지방과 산화 지방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점에서 판매하는 순대튀김, 치킨, 오징어 튀김 같은 음식들은 맛있고 중독성 강하지만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에도 튀김보다는 찜, 삶기, 굽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도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국물이나 젓갈, 김치, 장아찌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며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몸속에서는 서서히 염증을 키워나갑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큰 악영향을 미치며 관절뿐 아니라 뼈, 혈관, 내장 기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먹는 것에 반응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내일의 통증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약보다도 더 강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나쁜 식단은 매일 먹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고를 때 맛뿐 아니라 관절도 함께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즐겨 먹던 음식이 내 관절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막걸리 한 잔 또는 혼자 저녁 식사하며 소주 한 잔.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음주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술이 생각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서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관절 조직으로 퍼지면서 기존의 통증을 악화시키고 연골과 인대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은 관절 주위에 있는 세포들의 재생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같은 부상이라도 낫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술은 체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관절 마찰을 높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한두 잔밖에 안 마시는데 괜찮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매일 소량의 음주라도 습관적으로 지속된다면 관절 건강에는 분명히 해로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술과 약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범주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흰빵, 국수, 떡, 과자류 등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몸속 인슐린 수치도 급격히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관절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불균형한 식품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이러한 음식을 줄이고 대신 현미, 잡곡, 통밀빵,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염증 유발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해 줍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입맛이 깔끔한 흰쌀밥에 익숙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미나 귀리도 입자가 고운 것이 많고 흰쌀에 혼합해도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도록 가공되어 나옵니다. 처음에는 흰쌀에 1020%만 섞어 시작하고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부담 없이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가공된 떡류나 과자, 시리얼 등입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가 함께 들어간 제품은 관절뿐 아니라 혈관에도 해롭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 자주 손이 가는 이런 음식들을 식사 대용으로 삼는 경우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잠깐의 에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뒤엔 피로와 염증, 그리고 체중 증가가 따라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 1kg당 약 4배에 달하기 때문에 5kg만 늘어나도 관절에는 20kg의 추가 부담이 가는 셈입니다. 이처럼 술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반복해온 선택들이 내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절은 좋은 음식을 통해 회복되지만 나쁜 음식으로는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소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관절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쯤 무릎을 만지셨나요? 계단을 오를 때 괜히 주저하게 되거나 날이 흐리면 어깨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진 경험,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늘 비슷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 다들 아프다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말들 한 번쯤 속으로 되뇌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절 건강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조금만 신경 쓴다면 관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초록빛 채소들, 생강차 한 잔, 들기름 한 숟갈, 호두 한 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무릎을 지켜주고 어깨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탄산음료, 달콤한 과자, 짭조름한 반찬, 자주 찾던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모여 결국 관절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나를 오래도록 움직이게 해줄 음식이 진짜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요. 건강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식사 매 끼니의 선택이 쌓여 3개월 뒤에 나 1년 뒤에 내 관절 상태를 결정합니다. 지금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다고 방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려는 마음입니다. 내 몸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식탁 위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주말 반찬에 브로콜리를 하나 올리고 소시지 대신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보고 과자 대신 아몬드를 조금 챙겨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관절을 살리고 삶을 넓혀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보를 얻었고 방향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작은 실천, 그리고 계속되는 관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이 음식 먹고 효과 봤어요. 이건 몰랐는데 꼭 실천해 봐야겠네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알림마당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 실천 가능한 팁,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담은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